마르티나 로드리게스는 혼돈 속에서 평온의 순간을 즐기며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의 위안을 찾았습니다. 갑자기 카탈리나 플로레스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카탈리나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태도 뭐 하는 거야? 마르티나 카탈리나가 문간에 서자 엉덩이에 손을 굳게 얹은 채 못마땅하다는 듯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르티나는 다소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단지 잠시 밖을 내다보던 중이었습니다. 카탈리나의 갑작스러운 신문에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업무 시간 동안 캐털리너는 마치 마어티너가 자신의 짧은 산만함을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가늘어진 눈으로 그녀의 의심을 계속했습니다. 마어티너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평정을 되찾았다고 설명하는 개가 날마다 병원 입구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캐털리너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밖을 보기 위해 창가로 다가갔다. 개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마치 마르티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알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카탈리나는 마르티나에게 항상 거칠게 대했는데 아마도 마르티나의 타고난 따뜻함과 행동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투 때문이었을 것이다. 캐털리너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 연결 마어티너는 인내심과 직원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털리너는 믿을 수 없어 고개를 저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재능입니다. 캐털리너는 마어티너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에 대해 효과가 없는 평소 전술을 철회했습니다. 마어티너의 힘과 친절은 그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족일 뿐만 아니라 멘토이자 인도하는 빛 역할을 한 할머니가 형성한 양육 그녀의 할머니가 색다른 가정에서 키운 마르티나는 일찍부터 그녀의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부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탈감을 느끼는 대신 평생 사랑의 토대를 마련하고 마르티나가 병원에서 매일 보여준 연민과 인내를 이해하는 것은 그녀와 할머니 사이의 유대를 더 깊게 했습니다. 이는 할머니가 마르티나를 늙었을 때 할머니가 전한 인생 교훈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간병인의 역할을 맡아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마어티너에게 자신의 경력을 형성할 귀중한 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캐털리너는 복도에서 멀리 떨어져 마어티너를 지켜본 후 직원들 사이에서 간호사실로 돌아갔습니다. 캐털리너가 공유한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할머니와의 특별한 관계 직원들 사이에서 마어티너와의 상호작용에 의심할 여지 없이 영향을 미친 유대감 캐털리너는 결혼 여부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인 리엄 로페즈와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역동적으로 탐색 마어티너는 자신의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대걸레 양동이에 물을 채운 뒤 병원 입구에 계속 나타나는 신비한 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마르티나는 병원의 가장 고급스러운 구역인 VIP 룸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그 개의 호기심 많은 존재가 병원에서도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VIP 룸에 있는 병원의 엘리트 섹션 마어티너는 이러한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TV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개인 숙박 시설과 같은 사치를 즐기는 부유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마어티너는 이 객실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보살핌을 믿었고 입주자들의 편안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환자 중 한 명인 에마어 짐 브레노는 지쳤지만 감사하게도 마어티너의 초기 고독에도 불구하고 마어티너의 존재를 환영했습니다. 마어티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주제에 도달한 후 대화를 열망하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마어티너는 시베스천에 숨겨진 외로움을 알게 되었고 가능할 때마다 그에게 동반자를 제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수석 간호사는 마어티너가 시베스천과 자주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아차렸고 시베스천이 그의 수단에도 불구하고 공립병원의 단순성을 선택한 부유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신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석 간호사는 마어티너에게 상호작용을 제안하고 상사의 희망을 존중하는 직무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어티너는 시베스천의 방방문이 간단하고 엄격하게 전문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방해에 대해 사과한 후 신속하게 자신의 업무에 참석하고 마어티너가 일할 때 떠났습니다. 시베스천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방문할 때 바깥 날씨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창문에서 보이는 경치를 놓쳤습니다. 마어티너는 자누 씨에게 외부의 혼합된 날씨를 설명하면서 그에게 방 너머의 세상과의 짧은 연결을 제안했습니다.
마어티너는 작은 햇빛이 스며드는 것에 대한 시베스천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의 평화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도나 위험 있는 여성이 드러났을 때 갑자기 깨졌습니다. 세바스찬의 아내 도나의 표정은 거의 조급함을 담고 있지 않았고 서문도 없이 그녀는 도나의 갑작스러운 입구에 익숙한 남편 마르티나와 함께 사생활의 부족을 한탄했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너의 도전적인 태도와 특히 시베스천의 부를 고려할 때 그녀의 의도를 둘러싼 추측에 대해 동료들 사이에서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조수인 루이저는 종종 도너가 많이 서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황에 대해 냉소적인 논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어티너는 남편의 병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러한 소문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환자의 개인 문제로부터 전문적인 분리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도너와의 만남은 마어티너의 입에 쓴맛을 남겨 남편의 복잡한 역동성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종 환자와 그 가족을 얽히게 합니다. 마어티너는 병원에서 자신의 업무를 강조하는 복잡성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라린 만남은 마어티너를 종종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관계와 동기의 그물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환자들을 돌았습니다. 마어티너는 부부에게 사생활을 보장하기로 결정한 벽 안에서 펼쳐지는 개인적인 드라마 속에서도 치료를 제공하고 치유와 희망을 위한 안식처로서 병원의 청결을 유지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했습니다. 마어티너는 조용히 청소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복도에 있는 양동이에 있는 약간 열린 문을 통해 세바스찬과 도나 사이의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그런 개인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마르티나는 청소 업무를 재개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교환 도너의 목소리가 자신의 요점을 주장하는 동안 시베스천은 피곤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응답했습니다. 도너는 시베스천에게 그의 문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들 마오코스를 자신의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시베스천은 단호한 자세로 전망을 의심하는 마오코스의 반복되는 무모한 행동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변화의 변화는 시베스천의 솔직한 평가에 일시적으로 당황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마오코스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안내하겠다는 다짐을 신속하게 회복했습니다. 시베스천의 회의적인 태도는 시베스천의 명확한 기부자 입장에도 불구하고 마오코스의 행동으로 인해 제기된 지속적인 도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 분명히 드러난 피곤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의 좌절감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 더 익스체인지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직면한 복잡한 역학과 과제를 강조하여 혼란 속에서 이해와 화해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드러내는 한편 마어티너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외부 관리인 라버트와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아침 로버트 요즘 여기에 크고 밝은 색의 개가 어슬렁거리는 걸 보셨나요? 마르티나가 물었어요. 로버트가 마르티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마르티나가 갑자기 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상했던 것보다 마르티나의 눈이 안도감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꽤 상상력이 풍부해요. 마르티나. 로버트가 낄낄 웃었습니다. 네, 제가 그 이름을 미키라고 지은 개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은 약간 외롭습니다. 개들이 외로운 사람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고 미키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마티나의 호기심이 깊어져서 미키의 주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로버츠에게 물었습니다. 표정 변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를 떠난 직후에 차에 치였습니다. 사람들은 미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도망쳐 그를 찾으러 도망갔고 지금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미키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병원을 내다보며 창문 그를 내 창고에 머물게 해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마르티나의 마음은 개와 그의 주인에게로 향했고 그녀는 로버트의 동정심에 감탄했고 정말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로버트 그녀는 목소리가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호기심에 감동한 마르티나는 간신히 헛간으로 다가가 작은 틈으로 반짝이는 검은 코를 살짝 내보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키. 당신은 꽤 잘생겼습니다. 당신 그리고 그 눈은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거의 인간이군요. 미키는 조심스럽게 마르티나의 코를 쓰다듬으며 나갔습니다.
코로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좋은 소년입니다. 미키는 당신의 주인에게 너무 충성스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사들은 최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곧 일어나서 움직일 것입니다. 마르티나는 달래고 희망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미키. 마르티나는 쓰다듬기를 마쳤을 때 도나가 자신있게 진료소를 떠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도나의 고급 승용차가 주차장에 눈에 띄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재정적 격차를 일깨워주는 스타였습니다. 다시 일할 시간입니다. 마르티나는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마르티나는 로버트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로버트 잘 지내라고 하고 미키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들러서 점심으로 할머니의 케이크를 좀 먹고 꼭 한번 먹어보라고 할 겁니다. 미키의 흥분과 함께 미키의 꼬리에서 열성적인 흔들림을 이끌어내는 마티나가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세바스찬의 방에 다시 들어가자 세바스찬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티나 돌아와서 기뻐요. 아까 죄송해요. 가족 드라마로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었어요. 세바스찬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 자노씨, 가족 논의는 중요해요. 나. 마르티나가 청소 업무를 다시 시작하자 그를 안심시켰다. 세바스찬은 그녀를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얼굴을 돌렸다. 마르티나는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느꼈고 잠시 머뭇거린 후 자신의 일에 더욱 열중하도록 촉구했다. 세바스찬은 조심스럽게 침묵을 깨뜨렸다. 마르티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잠시 쉴 계획이니 휴가가 다가오고 있나요? 마어티너는 12월에 좀 쉴 수 있는데 왜 물어보느냐는 질문에 잠시 의아해하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베스천은 갑자기 발작적인 기침에 휩싸였지만 기침이 가라앉자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진지함으로 허를 찔린 마르티나. 부탁이 필요해요. 마르티나, 내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는 마르티나가 AB로 끌려갔다고 인정했어요. 그녀가 어떻게 단순한 보조자로서 세바스찬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확신이 안 서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요청을 하기 전에 잠시 동안 내 딸인 척 해주세요. 그것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시간을 보낸 데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이 제안으로 인해 마어티너는 믿을 수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딸 에마어, 지머노 진심인가요? 그녀가 목소리를 물었더니 혼란과 불신이 뒤섞였습니다. 세바스찬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합니다. 그의 말투는 사과하면서도 다급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마어티너, 하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저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 자주 참여하는 가족 관계에 큰 가치를 두세요. 그는 거래를 마무리하기 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을 사교 행사에 참여시켰으며 그는 여전히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내가 왜 당신의 사업 거래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노. 마어티너 씨는 추가 설명을 구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시베스천은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두르는 것보다 명확성을 선호하는 것을 강조하는 추론을 통해 마어티너는 이 파트너들이 거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성인 자녀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단결과 충성심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어티너는 시베스천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특이한 요청이 내 딜레마야. 나를 대표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조수 자스트로는 솔직히 신뢰할 수 없고 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어. 그가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전 결혼해서 딸을 갖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완벽할 것입니다. 귀하가 우리 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베스천. 마어티너는 약간의 비꼬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확실히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대한 참신한 접근 방식이지만 마어티너의 희미한 관심을 보고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모든 것이 즐거울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당신은 이벤트를 즐길 것이며 누구도 우리의 작은 준비에 대해 더 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어티너의 우려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설명하지만 왜 나를 이 역할로 선택했는지 에마어 제트 브레노 고려해 주시는 것은 친절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 대한 전문가는 없나요? 배우가 마르티나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회의적인 태도는 분명합니다. 세바스찬은 자신의 생각을 수집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그녀의 질문의 직접성에 잠시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마르티나에 대해 생각했지만 배우들은 그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척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고 그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들어오는 부의 덫에 의해 디이디 되지 않은 진정성을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곧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당신이 휴가를 낸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신의 상사와 합의할 것입니다. 그는 목소리로 긴급함을 암시했습니다. 마어티너는 도울 수 없었지만 시베스천의 성실함에 약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사업가의 딸의 모습은 한순간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녀의 것이 될 수 있었던 화려한 삶을 상상하는 환상을 즐기게 되었지만 그녀가 처한 상황의 현실은 그녀를 재빨리 지구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안에 정말 기뻐요. 하지만 나는 단순히 그 그룹에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응답했습니다. 나는 조화를 시작하는 방법조차 모릅니다. 나는 옷장에 올바른 외모나 매너가 없습니다. 내 현재 상태의 사건은 재앙일 것이다.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는가? 마르티나의 불신과 진심 어린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표현했다. 시즌 협상가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지닌 세바스찬 마르티나의 망설임을 감지하고 마르티나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걱정할 필요 없는 모든 것은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머리와 손톱 전체 패키지를 손질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수술에 묶여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마어코스나 도너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나는 당신이 이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어티너 세바스찬의 간절함과 그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일을 맡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스릴과 무서움이었습니다. 미스터 제트브레노,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이 작업은 나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루이저의 빈번한 결석과 현재 직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동의하더라도 병원 의무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녀의 열정은 누그러졌습니다. 부서장이 아래에 따라 내 휴가를 승인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한 현재 상황. 세바스찬은 마르티나에게 일과 관련된 문제는 나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일했기 때문에 저는 이 클리닉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 건강에 관해 부서장과 수석 간호사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낙천주의자 마티나가 재빠르게 말을 끊었다. 오, 세바스찬, 제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나갈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세바스찬은 체념하며 웃으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티나.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병원이 VIP 룸에 머무르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간 수석 간호사 메건 방에서 대화를 끊고 여기 야영을 했어. 마티나, 복도는 저절로 청소되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말했어요. 로페즈 씨가 먼지 한 점이라도 발견하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상기시켜줘야 한다고 세바스찬이 보고 있어요. 메건이 그를 보고 싶어하고 멋진 당국으로 들어섰습니다. 메건 부인, 목소리를 낮추세요. 사실 제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수석 간호사 엘리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주세요. 부서장의 이름이 미스 메건을 경직하게 만들었지만 시베스천은 계속했습니다. 마어티너에게 일주일의 휴가를 요청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며 그녀가 이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MS 메건은 뒤로 물러서서 일주일의 휴가를 요청했지만 누가 냉담한 응답으로 그녀의 책임을 맡을 것인지 시베스천이 내가 당신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리엄 베이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치의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뭔가를 알아낼 것입니다. 그의 말투는 매우 지시적이어서 마르티네즈에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 자신의 힘을 활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짜증이 났지만 세바스찬의 영향으로 침묵을 지켰던 메건 부인은 커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고 그녀가 혼자 있을 때 문이 세게 꽝 닫히는 가운데 그녀는 세바스찬이 마르티나를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바스찬에게 한 번도 몸을 녹인 적이 없는 이 소녀에게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아프지 않다면 그는 단순히 관대함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내가 허락해야 할 결정을 내렸다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너는 이러한 발전에 대해 알고 이미 복잡한 상황을 추가하기 전에 남편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 후 메건은 시베스천의 요청을 리엄 로페즈에게 전달하기로 전환했습니다.
부서 리더 리엄은 요청을 거부하고 소중한 페일런을 화나게 할 위험을 감수하는데 소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가 시베스턴이 병원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때 그의 태도는 곧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열망을 전달했습니다. 메건 부인은 시베스턴에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준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메건과 리엄 사이의 비인격적인 만남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마음과의 긴장된 관계를 날카롭게 상기시키기 위해 메건은 리엄과의 강한 관계와는 거리가 먼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된 기분으로 사무실을 떠났고 복도로 들어서면서 심호흡을 한 후 메건은 전화기를 꺼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어는 남편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 더 이상 놀라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너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시베스턴의 아내에게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주의한 무관심으로 물들었습니다. 메건이 시베스턴에 연루되어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단어 그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성가심이 섞인 어조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건은 시베스턴이 우리의 새로운 조수 중 한 명인 마어티너를 좋아했고 이제 그녀를 영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업회의에서 그를 대표해서 도나의 대답은 약간 냉소적이었습니다. 세바스찬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바닥을 청소하는 것을 본 사람, 즉 사실 마르티나 세바스찬은 자신이 상류사회 여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메건은 붐비는 주변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는 것을 조사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너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시베스턴이 그것을 보는 행사에 그의 의붓아들 마로스를 데리고 올 의향이 있다는 생각으로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오코스가 가족 회사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중요한 접촉과 이해 관계를 맺을 기회로 도너는 특히 시베스턴의 불안정한 건강과 임박한 수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미래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바스찬은 자신이 떠난 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여성이 회사를 이끄는 리더십이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비즈니스 세계가 항상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여성을 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단점이 있지만 누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이 젊은 시절의 범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 세바스찬이 어렸을 때 성자였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도덕적 중재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나의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달라고 해서 그녀가 명상하는 순간을 깨뜨렸습니다. 돈이 부족해요. 흔적도 거의 없는 엄마 자제력을 갖춘 마로스는 오늘 밤에 남자들과 계획이 있다고 말했고 세바스찬은 내 골드카드인 도나의 옆을 들고 그를 돌아보며 걱정과 짜증이 섞인 얼굴을 보였습니다. 마르코스 여기가 돈이 있는 곳이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베스턴이 다시 한번 조작하고 있는 야간 생활을 줄이세요. 이번에는 마오코스가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이기 전에 제가 언급한 파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너는 마어티너를 설명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명할 기회를 잡았고 시베스턴이 선택하고 있다고 매우 자세히 고려했습니다. 당신보다 행사를 위한 보조자는 속한 사람이 아니라 목가적인 풍경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진정한 시골 소녀 세바스찬은 보통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지구상에서의 그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유언장은 이 사업가들이 아들의 회의론을 씻어내려고 시도했다는 결론에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갑자기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느끼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바스찬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마크는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코스의 반박이 심금을 울리는 것처럼 엄마, 그가 그 보호소와 동물 구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마르코스의 말의 무게가 도나를 주저없이 무겁게 짓눌렀고 도나는 그녀의 지갑에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크리스토퍼 에르난데스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낡은 수첩 상황의 긴급함을 표현한 짧은 대화 후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즉각적인 만남을 희망하는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씨는 사건의 심각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바스찬의 의지에 대한 도나의 긴급함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상황 도너는 임박한 수술의 불확실한 결과 속에서 시베스턴의 건강 전망에 대해 엄숙한 어조로 암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허넨데즈 씨는 시베스턴의 예상치 못한 노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계속 남아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편 마어티너는 시베스턴의 특이한 요청을 가정하여 부서장의 질책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지만 리엄은 그녀의 휴가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병원 침대에 가두어 감사하면서도 놀란 채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시베스처는 마어티네즈의 미숙함에 대한 그의 의도의 섬세한 성격을 알고 세심한 계획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도너의 도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마어코스와 변호사 크리스토퍼 허넨데즈 작성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의 존재에 대한 시베스천의 놀라움은 인생이 그의 나이에 더 이상 그를 놀라게 할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도너가 공증인을 여기로 데려오는 것은 이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시베스천의 목소리는 아직 차분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표면 아래에는 긴장감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불안한 공증인을 힐끗 쳐다보기 전에 아내에게 시선을 돌려 세바스찬의 회의적인 태도에 굴하지 않고 그녀의 제안에 진심을 구했습니다. 도나는 계속해서 이것은 단지 예방 조치일 뿐이라고. 세바스찬은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수술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회복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관련성이 없음을 축하하지만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보장합시다. 세바스찬은 그녀의 말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며 불편함 속에서 이성의 힌트를 찾았습니다. 그의 사업과 자산에는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그의 앞선 후보자들은 그의 실망을 원하기 위해 많이 떠났고 마억의 자격 감각과 규율의 부족은 사치와 대결에 대한 도너의 연금과 그가 항상 단순성을 선호했던 시베스천 자신의 가치 사이의 불일치와 마찬가지로 가능했습니다. 기능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했던 엔지니어로서 수년간 연마한 무역 그의 옷차림 선택 화려한 부의 과시에 대한 그의 경멸은 모두 스타일보다 실질에 중심을 둔 삶을 증언했습니다. 시베스천은 교차로에서 자신의 직계 가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W 초안을 작성한다는 생각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숙고 끝에 수반되는 개인적인 계시로 인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베스천은 결국 자신의 재산을 도너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의부다들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그의 의구심 알겠습니다. 세바스찬 준비되셨다면 여기에 서명하세요. 크리스토퍼 에르난데스가 문서에서 필요한 대사를 가리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분명한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크리스토퍼는 세바스찬이 그의 활력을 지켜보는 것을 수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세바스찬의 펜이 자신의 선택을 봉인하는 페이지를 가로질러 움직일 때 깊은 폐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세바스찬의 일생의 과업이 도덕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유한 가족이 그것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즐겼지만 그 생각은 공허하고 지속적인 어떤 지속되는 유산 기증자와도 연결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술 중에 그녀가 끊임없이 웃는 것은 그녀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불안한 인상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세바스찬은 갑자기 그녀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약탈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르티나는 그동안 계획되지 않은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세바스찬의 의지를 둘러싼 드라마를 행복하게도 알지 못한 채 세바스찬이 레아가 보낸 흥미진진한 한 주를 기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상 그녀의 바위였던 할머니를 만나는 것에 신이 났습니다. 헌신적인 게 미키를 데리고 있다는 생각은 그녀의 생각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르티나는 그녀가 다정하게 ABA라고 부르는 할머니의 집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 따뜻함과 성실함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서로에 대해 가졌던 애정 마어티너는 시베스천의 세계에 복잡하고 빈번하게 냉담한 상호작용과는 반대로 그녀의 솔직한 의도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보살핌으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마르티나가 떠나기 전에 세바스찬을 만나기로 약속. 세바스찬은 약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알고 싶어 초조하게 물었기 때문에 마르티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세바스찬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나요? 정말 사실인가요? 저는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마르티나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울부짖으며 승인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바스찬은 그녀에게 노트를 주었습니다. 나는 행사에 대한 커버 스토리를 설명했고 적절한 옷을 준비하고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했습니다. 그는 마르티나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바스찬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그러한 기회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만날 때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바스찬은 따뜻하게 웃었을 때 마르티나의 동료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고 상황이 다르게 흘러갔더라면 그녀를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낮잠을 자야 할 것 같은 기분으로 진료소를 떠날 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빛을 비추는 힘이 빛났습니다. 늙은 컨시어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마티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감정은 미키의 주인의 생일이었습니다. 불쌍한 미키는 울부짖기 전에 왠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르티나는 로버트의 발치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는 개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거웠고 만약 그가 나와 함께 가자고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조금 걱정한다고 말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즉시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귀 뒤를 자주 긁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로버트는 자신 있게 동물처럼 사람들에게 도움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티나는 로버트의 친절함에 감사하며 미키에게 이리 오라고 부드럽게 손짓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따라오세요. 잠시 멈춘 후 개는 살며시 일어나더니 마티나의 손냄새를 맡기 위해 씩씩하게 다가왔습니다. 마르티나는 깜짝 놀라 울부짖었습니다. 복종 로레타는 손녀가 문 앞에 큰 개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아니 누가 그들을 데려왔나요? 할머니 여기 걱정하지 마세요. 미키는 멋진 강아지입니다. 개는 오늘 주인이 물에 맞아 세상을 떠난 후 개는 병원 창문 밖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차를 몰고 갔을 때 그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르티나는 정말 헌신적인 양귀비라고 말했어요. 그런 일은 영화에서만 제외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경우라면 그를 그대로 두도록 놔두세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빵 조각을 다 먹고 있는데도 마르티나의 할머니 모니카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를 데려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미키는 문 옆에 있는 아늑한 자리를 찾아 조용히 마르티나의 집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로버트가 예상했던 바로 그 순간의 말이죠. 첫날은 그곳에서 먹고 싶지 않았고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며 훌쩍거렸지만 황혼이 다가오자 미키는 긴장을 풀고 잠에 빠졌습니다. 마르티나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바스찬이 쓴 가상의 전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들어 투게더 표지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단순했습니다. 마어티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졸업 후 오랫동안 부재 중인 아버지를 찾아 오늘날의 환경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베스천의 이야기는 거의 완벽하고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전 노조에서 예상치 못한 상속인을 낳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어티너는 그것에 대해 약간 생각하고 결국 시베스천이 그녀에게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어미려가 고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 어미려라는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세바스찬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녀는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직원이었으며 스타일과 매너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너는 마어코스에게 그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넌 비서를 조심해야 해. 어미려, 아마도 당신은 거린을 돕기 위해 자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미용실에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주소는 소녀들에게 당신이 들르면 그 멍청이를 특별하게 대접하라고 전하는 주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사를 받아주세요. 오랫동안 나의 관대함 덕분에 그녀는 아들을 보내기 전에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너는 그들이 멀리서 그녀를 피할 수 있도록 머리를 손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어코스가 기뻐할 때 장난스러운 눈이 빛났습니다. 특히 그의 양아버지의 계획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어머니의 제안 세바스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후회할 일이 될 것입니다. 마르코스가 속으로 중얼거린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르코스는 그의 양아버지를 평범한 엔지니어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보고 그의 모든 문제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바스찬이 부주의하게 운전했거나 무고한 도너들 때린 것처럼 그는 항상 그에게 큰 원한을 품고 있었지만 기업 엘리트들 사이에는 마르코스의 친아버지가 범죄의 세계에 들어와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는 속삭임이 있었지만 그는 그 주제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았지만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시베스천과 그의 의붓아들은 도너가 전남편을 알파 남성으로 여겼고 남성다움의 구체화로 간주하여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전남편과 비공개로 만났다는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어나어도 도너의 전생에는 그와 함께 감옥 패키지를 만들고 도박 빚을 갚는 데 소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베스천은 교육을 잘 받은 부유했고 브리련트 도너는 그를 진정으로 돌보지 않더라도 사랑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노련하고 사나운 고독한 늑대 도나는 세바스찬이 레오나르도로 대체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힘과 경험의 성숙함과 활력의 이상적인 조합이 될 것입니다. 마르코스와의 천국의 일치 어떤 경쟁도 레오나르도 도나에 의해 신속하게 제거될 것이며 레오나르도는 더 많이 모였습니다. 최근에는 세바스찬의 잠재적인 죽음이 강하고 건장한 남자 도나가 스스로 생각했던 결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 것처럼 그는 계속해서 완고하고 회복력이 있는 레오나르도에 저항하고 도나와의 비밀 회의마다 세바스찬에 대해 물었고 도나는 단순히 그녀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응답네 그는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세바스찬이 사라지면 도시 전체가 그의 수술이 그의 마지막 수술이라는 소문으로 떠들썩해질 것입니다. 도나는 전 남편 레오나르도가 만약 수술이 끝났다면 경멸로 코웃음을 쳤다고 장담했습니다. 그에게 세바스찬은 오래전에 사후 세계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는 동안 요새의 오두막에 불을 지르는 것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방관들이 너무 빨리 도착하여 레오나르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없었습니다. 절박한 삶 속에서 레오나르도는 점쟁이로 변했다. 강인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레오나르도는 점쟁이의 집에서 불안을 느꼈다. 전형적인 신비한 도구로 치장한 50대 여성이 레오나르도가 재빨리 건네준 표적의 사진을 요구했다. 세바스찬의 사진을 살펴보니 아나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손가락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무심코 사진 가장자리가 구겨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발작이 있는 건가요? 리어나우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널라이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간단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레오나르도는 그녀의 회의적인 태도를 감지했습니다.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레오나르도는 땀에 젖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물론 그는 그녀의 서비스에 대해 그녀에게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불행한 연인 도너와 리어나우도가 시베스천의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의식이 끝난 후 시베스천의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어티너는 어미려의 귀중한 도움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그의 지시를 꼼꼼하게 따랐습니다. 젊은 조수는 폭풍처럼 가게 전체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어느 정도 괜찮은 옷도 그녀의 날씬한 몸매에 멋져 보였습니다. 아빠진 것은 호박마차와 코치맨 마티나가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감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의 마차와 코치맨은 걱정하지 마세요. 도착 어미려는 마어티너가 약속을 위해 미용실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문제는 먼저 그녀의 손톱을 끔찍한 습지 색상으로 칠했습니다. 그녀는 항의하려고 했지만 미용사는 그녀의 렐렐와이가 그녀의 프라이드를 삼키고 마어티너가 미용실에 정착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용사의 의자는 그녀의 어린 시절을 연상시키는 그녀의 머리카락 끝부분에 미묘한 컬이 있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대신 죽음을 선택하도록 설득되었고 이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용사는 교활한 움직임으로 주사위를 바꾸었고 마어티너는 그녀의 결과적인 색상에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머리 맙소사 무슨 짓을 한 거야? 외계인 같으니 이제 이벤트에 어떻게 가야 하는 거지? 마르티나는 눈물을 참느라 애쓰며 외쳤다. 불행하게도 아멜리아는 세바스찬이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 결석했다. 매니저는 혼란을 인정하고 인간의 오류를 강조하면서 사과했지만 마르티나는 회의가 다가옴에 따라 시간을 쫓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었으며 좌절감을 느꼈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머리카락의 독특한 색조로 인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과 불평을 불러일으키며 그녀의 운명을 체념하고 재빨리 방을 나갔습니다. 마어티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양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업는 전화로 어머니에게 사건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봤어야 했는데 엄마는 정말 귀중했습니다. 대체 마이보이 도너는 그녀의 목소리에 아기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우리의 작은 살롱 어시스턴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세바스찬이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의도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마크가 음모에 대한 생각을 끝내기 전에 리암 로페즈가 그에게 전화해서 세바스찬이 게임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곧 수술을 받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들이 갈망했던 보상을 받는데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전 부인으로부터 가장 최근 사건에 대한 소식을 받았을 때
그는 흥분의 물결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탐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마어티노 근처의 택시 드루가 위치에 놀라운 아름다움에 놀랐을 때 아름다운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강 옆에 자리 잡은 광대한 부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녀는 이전 걱정을 떨쳐버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넓은 비스타를 받아들일 때 잠시 동안 당신 말이 옳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경쟁 수영장, 테니스 코트, 바, 댄스 플로어와의 토론에 자신의 목소리를 추가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설정이 와우. 마르티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적지의 웅장함에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택시비는 마르티나를 바라보며 큰 입구에 다가가면서 안심할 수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제가 데리러 와야 한다면 전화해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올게요. 마르티나는 박람회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곳에서 생각하면서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거대한 문이 열리고 부자와 유명인을 위한 놀이터 내부의 광대한 땅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 사람들은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즉시 그녀의 특이한 머리카락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조롱이 아니라 환상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어티너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친절함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마티나 부의 겉모습 너머를 보는 듯한 동료들에 둘러싸여 새로운 자신감이 담긴 목소리. 그녀는 예상치 못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즐겁게 춤을 추며 사교 활동을 하고 리버사이드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마크는 예상치 못한 소란을 겪었습니다. 술과 잘못된 목적의식이 뒤섞여 저녁의 조화를 깨뜨리겠다는 의도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입구는 그 순간을 볼 때 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의 마이크는 기대하는 분위기로 군중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곧 듣게 될 내용을 극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사이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의 흥미를 끌 것입니다. 손가락질. 마르티나를 비난하는 손가락이 마르티나를 가리키자 그녀의 새로 발견한 기쁨이 증발하여 얼굴에 색이 빠져나갔을 때 공기의 긴장감은 더욱 두꺼워졌습니다. 그가 속임수 그림 마르티나를 엘리트를 착취하는 사기꾼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를 펼칠 때 그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군중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심과 경멸이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한때 감탄하던 얼굴을 통해 산불처럼 번져 경멸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기는 판단으로 딱딱거리고 마르티나는 마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전환. 마르티나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론은 절망에 빠진 그녀의 굴욕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그녀의 가슴을 두드리며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욕망에 의해 촉발된 대중의 수치심의 고통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마르티나는 잔혹한 길로 표시된 강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동료들의 웃음. 그녀는 차가운 물이 그들을 깨끗한 탈출구로 상상한다는 생각에서 이상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강둑에 도착했을 때 아멜리아의 목소리가 밤에 깨졌습니다. 걱정하면서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세바스찬이 당신에게 완전한 통제권을 주었습니다. 그의 사업과 그의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마르티나는 가슴을 가르는 물을 멈추었고 아멜리아의 말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뇌에 스며들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아산의 의지와 사업이 이것으로 바뀌었나요? 마리나를 꽉 잡았을 때 아멜리아의 결의는 분명했습니다. 마리나는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대혼란과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마르티나가 간청했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것은 가장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녀의 인생이 걸어온 혼란스러운 길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멜리아의 입에서는 폭로의 급류와 함께 도나가 그녀의 공범자 아멜리아가 말한 대로 세바스찬을 죽이려 한다는 긴박함이 그녀에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수술에서 살아남았더라도 그들은 상속을 위해 모든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어티너는 어미려의 갑작스러운 폭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이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빨리 그레이스에게서 떨어졌는지 고통스럽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어미려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점쟁이 어널라이즈의 도착과 함께 조각들이 점차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베스천의 성공적인 수술 소식이 그녀에게 도달하고 시베스천의 관계가 특이한 만남으로 시작된 후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0년 전 에피소드의 토크쇼 어널라이즈는 과학적 합리주의자에 맞서 직면한 초자연적 신자 중 한 명이었고 엔지니어 중 한 명과 어네이스 사이의 열띤 논쟁이 인신공격으로 변하는 동안 엔지니어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논쟁은 치열한 시베스천의 개입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신념을 얕보는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존중하는 담론을 확고히 옹호하면서 어널라이즈의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베스천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즉시 해고하지 않고 그녀의 경험에서 드물게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론은 애널라이의 존경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시베스천이 해외로 갔을 때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보다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촉발했습니다. 에드는 그의 정직성과 친절에 대한 기억을 통해 몇 년 후 리어나워도가 시베스천의 사진을 가지고 어널라이즈에 접근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재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도덕적 강인함을 만났습니다. 긍정과 지도에 뿌리를 둔 분석가는 자비의 윤리를 구현하는 대신 악의적인 주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녀는 레오나르도의 어두운 요청에 응하여 기절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접하고 세바스찬의 위험을 경고하고 급히 재회가 있었던 그의 병원 침대 옆으로 향했습니다. 공유된 기억과 미소가 그들을 하나로 모았던 불길한 흐름을 일시적으로 가린 표시로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어리둥절했던 세바스찬은 곧 위안을 찾았고 분석가의 존재에 대한 따뜻함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석을 통해 레오나르도의 개입을 드러내고 세바스찬이 불길한 일을 함께 엮는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량함에 대한 타고난 신뢰로 인해 눈이 먼 최근의 역경을 둘러싼 이야기 세바스찬은 자신의 집에 숨어있는 악의적인 계획을 깨닫고 자신이 간과했던 위험에 대한 반성을 촉발했습니다. 세바스찬은 항상 아내와 의붓아들이 자신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치명적인 의도가 그를 뼛속까지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타고난 낙관주의는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도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이후 그의 가족 내에 숨어있는 배반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세바스찬은 자신의 유산을 마르티나에게 맡기면서 자신의 의지를 바꾸기로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결정은 아멜리아가 공증인 카이사르를 은밀하게 소환하기 위해 미용실에서 달려온 상황의 긴급성을 감지한 신속하고 은밀한 작전에서 그의 아내와 그녀의 공범자의 CAD 동기를 폭로한 최근 1년의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허넨데즈는 시베스천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작업에 참여하기 직전 W 저스트 인 타임 순간을 수정하려는 목표로 시베스천의 편에 섰습니다. 시베스천의 전략은 독창적으로 간단하여 마어티너를 라퍼그어의 소나귀에서 교묘하게 추출한 부와 관련이 없는 것 보기에 무작위 수혜자로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티나를 상속자로 선택한 사미라 도나와 레오나르도의 탐욕은 세바스찬이 마르티나를 만났던 많은 선량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르티나의 성실함과 친절이 그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던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그들의 초기 상호작용을 다정하게 기억했습니다. 세바스찬 마크의 행동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친아버지 레오나르도의 아기가 반영되면서 아이가 없는 슬픔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오랫동안 느꼈습니다. 세바스찬은 당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갈망에 대한 해결책으로 입양을 제안했지만 그는 그러한 책임의 규모에 겁을 먹고 주저했습니다. 자신의 적성을 의심하면서 세바스찬은 자신이 남긴 유산이 단지 물질적인 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요새의 소망에 물려주고자 했던 가치와 진실성에 관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스타크 현실에 직면한 것은 자신의 가능한 종말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자비로운 유산이라는 그의 유산으로 인해 그는 부가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기쁨과 안전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마르티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고 세바스찬은 위태로운 수술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음을 향한 점진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삶의 과정을 바꾸는 회복 마어티너가 시베스천의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청소용품은 눈에 띄게 없어졌고 그녀의 밝은 미소는 황량한 환경에 비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아빠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에마어 제노 마어티너가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지만 세바스찬은 참을 수 없이 그녀의 특이한 머리 모양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꽤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럭저럭 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티나는 친절하게 웃으며 눈을 굴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 나는 오늘 밤 그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머리를 염색할 예정입니다. 위로와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일련의 사건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구불구불하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마어티너는 세바스찬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평소의 책임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신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스쳐가는 아이디어. 마어티너는 시베스천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날 저녁에 주치의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리엄은 그녀에게 서명할 서류를 몇 개 주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엄이 당신이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마어티네즈의 불씨는 분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라드리게즈가 마침내 리엄을 공개했을 때 마어티너는 집에서 자신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개인 간병인으로 임명해달라는 시베스천의 요청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책임과 보수를 자세히 설명하는 계약을 맺고 시베스천이 회복 과정을 탐색하고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 절차에서 그는 또 다른 음주 운전 사건 이후 의붓아들 마크를 돕는 것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소름 끼치는 증거는 자동차 범퍼에 묻은 혈흔에서 최근 숨은 피해자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이야기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왔고 반성을 촉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는 삶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우연과 믿음이 세바스찬의 집을 방문하는 동안 마르티나는 간병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불필요한 세바스찬은 대체로 자급자족했고 그의 회복은 신체적 도움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마르티나를 고용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한 시간이 끝날 때마다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마르티나는 세바스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집에서의 책임을 부드럽게 상기시키며 변명했습니다. 나는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어느 날 저녁 그들의 일상에 나를 필요로 한다는 약간의 망설임과 함께 세바스찬은 유대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갈망하며 잠정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티나, 오늘 밤 내가 당신과 함께해도 될까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희망찬 호기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예상치 못한 요청에 놀란 마르티나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진정한 미소가 터져나왔다. 놀라운 물론 세바스찬, 그녀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겨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은 남은 불확실성을 없애고 세바스찬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변했습니다. 따뜻함과 진정성에서 눈에 띄게 벗어났고 밤하늘 아래서 함께 핫초콜릿을 즐겼다는 깊은 위안을 느꼈고 세바스찬은 자신이 처음으로 그리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마어티너의 할머니 마니커의 아늑한 거실에 앉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진정한 고향의 느낌을 느꼈습니다. 마니커는 매혹적인 대화가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과 따뜻한 태도는 시베스천이 공유한 후 저녁을 더욱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의 경험들 사이에 자리 잡은 사색적인 침묵, 모니카의 사려 깊은 시선, 그의 생각의 전환을 암시, 그의 생각의 방향을 감지. 세바스찬은 모험을 하며 당신이 그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날리스. 모니카는 그녀의 눈에서 약간의 놀라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바스찬은 때로는 이해심 많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 약간의 압박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아날레스의 기억에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크에서 예상치 못한 재회는 세바스찬을 둘러싼 배신을 밝히는데 그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병원에서 그들 사이에 다시 나타난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 마르티나가 손에 샌드위치 쟁반을 들고 방으로 다시 들어오며 이 드라마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세바스찬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지금은 가면 무도회를 충분히 즐겼지만 내일 패션을 위해 당신의 키나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마르티나, 모니카와 세바스찬은 매장이 그들의 놀이터가 되기 전에 세바스찬이 경험하지 못했던 쇼핑 탐험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르티나와 모니카는 열정적으로 세바스찬을 격려했습니다. 평소의 사교적 선택과는 거리가 먼 다양한 의상을 입어보기 위해 처음에는 소외감을 느꼈지만 세바스찬은 웃음으로 연료를 공급받는 과정을 즐기며 마지막에는 동지애로 새로워진 자신의 변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 세바스찬은 이 훌륭한 여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세바스티아나와 아날리스의 저녁 식사 초대는 뒤늦은 감사의 몸짓으로 표현되었지만
근본적인 감정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촛불의 은은한 빛에 쌓여 은은한 달콤함이 더 깊게 펼쳐진 저녁. 지난 만남의 추억을 나누는 저녁이 깊어갈 때 아날레스에게 장난스럽게 제안하는 따뜻한 분위기에 용기를 얻은 세바스찬, 당신의 손바닥에서 내 미래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에는 그 요청에 즐거워하던 분석가가 그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대사를 훑어보았다. 나는 해변에서 생각에 잠긴 외로운 모습을 본다. 그의 자세에서 외로움의 무게가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세바스찬은 우울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말에 아날리스는 말을 이어갔지만 갑자기 환희가 터져나와 외로움을 깨고 장난기 넘치는 매복을 하고 두 사람은 모래밭에 떨어지며 태양보다 찬란한 순간에 웃음이 뒤섞여 농담과 진심 어린 애정의 틈을 메웠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두 사람의 입술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키스로 만났고 그 키스로 인해 영혼이 다시 불타올랐다면 세바스찬과 아날리스는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했고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함께한 날마다 깊어가는 그들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막 결혼식을 시작하던 중 세바스찬의 정원에서 거행된 소박하면서도 진지한 예식은 친구들과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몸싸움을 벌이는 그들의 여정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세바스찬은 모인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이 함께 나눈 여정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바스찬은 가족에 대한 평생의 그리움을 나누며 마르티나를 찾는 눈빛과 확고한 진심의 목소리로 마르티나에게 우리 딸로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우리를 존경해 주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질문은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엄지손가락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시간.